본격적인 강의 녹화에 앞서서 이제 이번 6월 15번 해설풀이를 한번 올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평가를 가볍게 받아볼까라는 생각으로 녹화를 하게 됐어. 일단 이제 6월에 대한 이제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자면 13번까지 그렇게까지 변별력 있는 문항은 없었다고 봐도 되고 14번, 15번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이제 16, 17, 18 조금 무난하다가 이제 20번, 21번, 22번 등에서 애들이 좀 많이 변별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 일단 그거랑 별개로 이제 15번 문제에서 이제 딱 봤을 때 애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일단은 15번 문제는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삼각함수 문제라는 점을 이제 주어진 방정식 이 부분에서 알 수 있겠지.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제 삼각함수 개념이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삼각함수라는 문제의 개념은 이제 시작은 이제 우리가 삼각 비에 대해서 중학생 때 배웠잖아. 뭐 사인 이제 가볍게 생각해서 사인 30도라던가 45도라던가 60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이 출발을 했고, 그랬을 때 이제 대체로 이제 삼각함수가 일반 각을 정의를 해서 이제 정의역을 전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까지 늘렸을 때 삼각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크게 다뤘던 두 개가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이제 대체로 이제 15번쯤으로 그러니까 객관식 중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삼각함수가 나왔을 때는 대체로 이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등을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일단 15번을 관찰해보면 삼각함수 문제긴 한데 삼각함수에서 이제 막 우리가 닮음이나 뭐 이등변 삼각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형태는 아니라는 걸 알아챈 뒤에 그러면 이제 남은 개념 중에 무엇을 썼을까, 이제 출제 의도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잖아. 이렇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인데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묻는다면 결국 출제자들이 요구하는 질문은 너네 이 y는 sin 2분의 파이 x 또는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 그리고 일단 생각해 볼래?에 대해서 묻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sin 2분의 파이 x,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이제 딱 봤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1,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이제 주기는 원래 sin x가 2파이였으니까 sin 2분의 파이 x는 주기가 얼마겠어? 4겠지? 4인데 이제 밑에 보면 x에 대한 방정식 이거 주어져 있고, 의 실근 중에서 집합 0부터 4까지인데 4에는 등호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한번 해주고, 이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이제 뭐 이쪽에 1뚝 잡고 마이너스 1 잡고 여기 한 1점, 2점, 3점, 4점이라 했고, 아까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대충 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는 요렇게럼 되겠다. 그지? 그래프가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대충 요렇게럼. 내가 그래프를 정말 못 그렸다, 그지? 근데 일단은 요렇게가 된다는 사실을 일단 파악을 하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방정식이 이제 그거 실급 중에 집합,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집합이라고 함은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그려라, 0은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인 2분의 파이 x,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그렸는데, 이 방정식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0 또는 이게 0이겠지. 두 개 중 하나가 0이란 이야기니까 결국 우리가 해봐야 될 일은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즉 우리가 아까 구했던 사인 2분의 파이 x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 어떤 범위에서 이제 실수 t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제 그중 집합 0부터 4까지의 x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린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했으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대충
한 요렇게 t를 아무렇게나 한번 잡아보면 의미하는 대로 말을 하면 이게 알파 t라는 거고 이게 베타 t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렇게 점을 딱 내려서 각각 좌표로 한번 찍어보자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 t, t가 되겠지.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베타 t, t.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알파 t랑 베타 t도 결국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잖아.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x 값에 베타 t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y가 뭐야? y가 t잖아. 이제 반대로 알파 t도 x 값에 알파 t를 나왔을 때 나온 결과가 t라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이 두 그래프가 결국 y는 sin 2분의 파이 x 또는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에 대한 그래프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 알파 t랑 베타 t가 각각 사인 또는 코사인의 부분적 역함수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결국은 일반적인 함수 형태가 아니라 역함수 형태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난 뒤에 이제 알파 t랑 베타 t가 가장 작은과 가장 큰 값이라고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제 t 범위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보면 이제 알파 t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흰 동그라미로 표시해두고 다시 내려가면서 여기서 검은 동그라미가 되겠지. 이해하겠지? 이해할 만할 거야. 이제 다시 베타 t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자면 베타 t는 이 t는 4에서 포함이 안 된다 했지. t는 4일 때 어느 점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 지점이라는 사실. 이 지점에서 베타 t가 t는 1일 때 가지는 값이 요 지점이라는 사실이고 그 t가 1보다 작아지는 부분은 요렇게 여기서도 당연히 파란 동그라미일 거고 여기서 다시 빈 동그라미가 돼서 요렇게 알파 t랑 베타 t의 그래프 개형을 이제 가볍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았어. 이제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제 다시 기억 조건부터 한번 봐보자. 일단은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에 대한 대칭성으로 이제 사실 그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이제 실제로 엄밀하게 따져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풀어야 될 때는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었을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점이 2분의 5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고 이거 둘 다 대칭이라는 거 빠르게 눈치챌 수 있겠지. 기억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니은 보면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값이 베타 0에서 알파 0까지 뺀 값과 같은 t들의 집합. 자,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 집합은 이제 대체로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들의 모임인 거야. 이해하겠지? 다시. 그럼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을 만족하는 t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럼 이제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부터 관찰을 해봐야겠지. 일단 딱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니까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이 얼마다? 3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결국 이게 전부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제 이동을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값이 얼마쯤 될까? 3쯤 되겠지? 3쯤 될 건데 생각을 해보자. 이 t가 이 지점보다 높아질 때는 베타 t도 이제 이렇게 커지고 알파 t도 이렇게 작아지고 하니까 결국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의 값은 무조건 3보다 크겠다는 사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할 수 있겠지? 이제 베타 t가 증가하는 양이 이제 알파 t가 증가하는 양이랑 거의 비슷했다가 결국은 이제 이 교점부터 이제 알파 t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고 베타 t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다시 베타 제로에서 알파 제로까지 뺀 값을 우리가 아까 3이라는 거 찾아냈으니까 1에서 4까지인데 여기 흰 동그라미인 거 체크했었고 그럼 이제 1에서 4 사이인데 t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제 그 값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해할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교점의 y좌표만 찾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저때 t는 2분의 루트 2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등식 문제 풀 때 당연히 중요한 점은 이제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인데 그것까지 확인해 봤을 때 우변이랑 좌변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니은은 맞아. 이제 근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결국 나는 이 문제를 이제 처음 그 시험지를 다운로드하고 난 뒤에 풀어볼 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일단 알파 t랑 베타 t가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역 니은 조건에서는 그거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디귿 조건 보니까 바로 나왔어. 일단 디귿 조건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알파 t1은 알파 t2래. 근데 우리가 알파 t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었잖아. 알파 t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알파 t1, 알파 t2를 만족하는 이제 t1, t2는 반드시 알파 t가 언제일 때 존재해야 될까? 알파 t가 이제 이 구간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 쉽게 눈치챌 수 있겠지. 왜냐하면 이제 이 구간이 아닌 다른 알파 t에 대해서는 이제 t 값이 다를 때, t1과 t2가 이제 다를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 왜냐면 이제 t2-t1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t2랑 t1은 다르다는 이야기라고. t2랑 t1이 다르다면 이제 알파 t1은 알파 t2가 되려면 반드시 이 구간 안에 존재해야 되고, 그때 이제 t2가 t1보다 큰 것 같다,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대충 한 요쯤 잡았을 때 여기가 y는 t2와의 교점이겠고, 여기가 y는 t1과의 교점일 텐데, 그랬을 때 y는 t2와 뭐의 교점이겠어?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y 교점이라는 거고, y는 t1과 y는 사인 2분의 파이 x의 교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알아채고 난 뒤에 이제 t2-t1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역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결국 알파 t라는 값에 대해서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값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알파 t라고 안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를 그냥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결국 위에 것은 코사인 알파쯤이라고 잡을 수 있겠고, 밑에 거는 사인 알파라고 잡을 수 있을 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제곱했을 때, 솔직히 이거는 얘들 공부 많이 해봤으면 알잖아. 이런 형태의 식을 어떻게 푸는지는 우리가 자주 익혔었고, 이거의 값이 1이니까 이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값이 8분의 3이다. 근데 t1 곱하기 t2는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어떻게 되겠어? 틀린 선지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는 거야. 일단 이게 내가 이제 가볍게 한번 아이패드를 통해서 강의를 한번 가볍게 해본 건데, 개념 강의도 아마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 근데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 형식은 좀 별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댓글 한번 남겨주면 내가 그거를 보고 피드백을 한번 해볼게. 일단 시범 강의는 여점에서 마치고 더 자세한 질문사항이나 그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면 고맙겠어.